본 방송은 2월 22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19번째 그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월요일에 예고드렸던 대로 2025 MLB 아메리칸 리그 시즌 프리뷰를 진행했던 저번 방송에 이어 오늘은 내셔널리그 시즌 프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송준영 PD님, 진정현씨, 조광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각 지구별로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요. 야자수 패널들이 뽑는 이번 시즌 주요 키플레이어, 팀별 키워드, 시즌 전망, 그리고 종합 파워랭킹 선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5 내셔널리그 프리뷰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처음으로 만나볼 팀은 챔피언 LA 다저스입니다. 드디어 다저스가 진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저스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구 1위 팀이 아니라 리그 전체 1위 팀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저스, 올해도 우승 가능하겠죠? 진짜 월드시리즈 우승이네요. 네. 진짜 가짜 말고 그런 거 하시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이제 우승했으니까 다들 웃으면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못했으면 이게 모두 이게 농담이 안 되는데 0.33 우승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했으니까 성불했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자주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 다저스 걱정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걱정하면 좀 알아서 이상한... 하셔. 걱정 안 해요. 아이 부럽지. 알아 하셔. 예. 다저스가 사실 다 괜찮은데 작년 프리뷰에서도 언급됐었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선발진에 이제 건강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선발진이 얼마나 그러니까 시즌 끝까지 잘 굴러갈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는데 결국 글래스노우는 가을야구를 못 갔어요. 네. 결국 그냥 글래스노우 했죠. 원래 글래스노우가 던지던 대로 던졌으니까. 몇 이닝 던졌죠? 130이닝 좀 넘겼어요. 140이닝? 네. 야, 그러면 할당량 그렇죠. 초과했네. 그러니까 글래스노우 기준 풀타임을 소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약간 그런 무브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올해도 블레이크 스넬에 사사키 로키까지 영입을 하면서 선발 투수 고점을 잔뜩 높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대신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보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보험. 선발진의 양을 늘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스틴 메이도 있고 토니 건솔린도 있고 바비 밀러도 있고 바비 밀러도 있잖아요. 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저리 이슈가 있는 선발 투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도 높이고 양도 늘리면서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무브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저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걱정은 안 됩니다. 알아서 하셔. 네, 알아서. 알바 아닙니다 우리. 얘기할 게 없다서. 백승 하겠지 올해도. 백승 못하면 신고해야죠. 클린 베이스볼 옆에.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해야죠. 백승 못하면 돈 내라. 돈 내놔라 먹튀야. 먹튀들아. 아니 최소를 백승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 사기예요. 백승에서 110 저는 진짜 115승까지 바라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저 한 가지 이제 불안점은 아니고 그냥 이제 미래 이제 관리 측면에서 얘기할 때 야수 사이클을 한번 리툴링을 돌리긴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거는 동의합니다. 이제 내년 이후로 올해까지는 멀쩡할 거고 네. 내년 이후로는 야수 사이클을 한 번 정도는 돌려야 될 거다. 왜냐면은 이제 오타니는 사실 계속 할 거고 이제 30살이니까 뭐 걱정 없는데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맥스 먼시 이렇게까지가 이제 30대 중반 들어가거든요. 후반이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내년까지 마치고 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속된 말로 갈아치워야 될, 이제 갈아야 될 그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 2027, 8년 정도에 다저스가 잠깐 100승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 네. 건강한 조정. 잠깐. 100승 아래로. 그거야말로 건강한 조정이지. 왜냐면 이 건강하다. 팀 지금 심지어 팜도 최상위권은 아닌데 네. 좋아요. 네.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아주 높은 업사이드의 그 국제 유망주들 많이 또 쟁여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올 때까지 한 잠깐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될 거고 90승 하면서. 90승 하면서 이제 설렁설렁 이제 뭐 그때는 야 우리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는 아니고 플레이오프 정도만 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조정하고 다시 해먹겠죠. 아, 박탈감 느껴져.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저스 팬들도 비슷한 생각할 거야. 우리가 영원히 100승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는 안 할 그쵸. 거고 원래 팀이라는 게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줘야 되니까. 근데 올해는 걱정이 없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빼놓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투타니가 복귀합니다. 드디어 패널분들은 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대하시나요? 3년 만인가요? 2년인가? 3년인가? 2년 반. 네, 2년 네, 반. 2년 반.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오타니가 처음 넘어올 때부터 얘기하던 거라서 저는 한 점 뭐 약간 부끄러움 이런 게 없는 게 오타니 2에 고집하는 거 저는 퍼포먼스의 중요성보다는 상징성에 훨씬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처음 넘어올 때부터 MPB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지표 볼 때부터 오타니의 타자로서의 재능이 투수로서의 재능을 압도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투수 그레이드는 잘 쳐줘야 60 플러스고요. 뭐 진짜 후하게 쳐줘야 65인데 65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타자가 저는 70, 75라고 보거든요. 80은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이제 우리 약쟁이 성님들의 영역이에요.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 본즈 선생님, 네. 뭐 베이브루스 이런 분들의 네. 영역이기 때문에 80까지는 아니고 75 이런 선수인데 그레이드가 넉넉히 10 차이는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순수 성적만 본다면 그냥 타자 올인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겠죠. 어떻게든 투웨이 하겠죠. 네, 왜냐면은 이 오타니의 이 투웨이라는 상징성이 다저스의 마케터빌리티뿐 아니라 리그 전체 그 수익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오타니가 투웨이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그 수익과 어떤 그 화제성과 리그의 어떤 상징성과 이런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겠죠. 네. 본인이 다치지 않는 이상 아마 그죠. 투웨이를 계속 할 거고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타니의 투웨이를 막을 명분도 뭐 이유도 리그 차원에서나 구단 차원에서나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잘할 거예요. 네, 워낙에 역대급 선수고 워크식도 좋고 건강도 이제 되찾았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오타니 투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사로서 솔직히 지금 오타니가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까지 뭐 MLB는 몰라도 오타니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죠. 네, 굉장히 많고 그런 이유는 사실 투웨이예요. 투웨이고 투웨이 안 하고 타자로서 집중한다면 조금 더 잘하는 알바레즈예요. 아닌가? 그거까지는 좀 오타니? 너무 나갔나요? 좀 더 잘하는 알바레즈. 요르단 알바레즈? 요르단 알바레즈. 발 빠르고 발 빠르고. 그렇죠. 발이 발 너무 빠르고. 빠른데? 네. 지나치게 빠르고. 좀 실패한 비용인데 하여튼 이제 지명타자 우익수 이렇게 남게 된다면 그 선수의 이제 상품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맞죠. 예, 그리고 다저스가 여유가 있어요. 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을 명분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좋은 선수고 좋은 선수. 야구라는 스포츠의 그 위상을 등에 업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해주면 뭐 좋죠. 네. 그죠. 그냥 다저스 걱정은 하는 게 아니랬죠. 알아서 할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알바노 이런 거 딱 전형적인 그거예요. 그냥 뭐 한국 야구 팬으로서 김혜성 선수의 선전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샌디에고 파드리스입니다. 샌디는 스토브리그 시즌에 페이롤 줄이기에 굉장히 열심히였는데요. 그럼에도 팀 전력은 아직까진 그래도 수준급이다라는 평입니다. 과연 샌디가 다저스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신기를 보여줬죠. 4호 선발을 1밀로 지금 굴리고 있어요. 네, 4호 선발을 1밀로 굴리고 있는데 진짜 신기에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프런트가 둘이 좀 마나시안하고 프렐러인데 예. 일단 뭐 다저스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다저스는 일단은 못 이겨요. 천해천이고 여기는 일단 최하가 100승이라서 여기는 뭐 제쳐두고 팀 자체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메릴이 완전히 저는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좀 막혀 있잖아요. 보가츠나 마차도 이런 선수들이 좀 막혀 있는데
그래서 자칫 이제 좀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근데 이거를 메릴이 좀 엘리트 타자 레벨로 채워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냥 도덕 퀄리티는 선발이죠. 시즈, 킹, 다르비슈는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한데 네. 시즈, 킹까지는 뭐 반문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크파크 버프도 있고 이런 약점 상쇄할 수 있는 1밀짜리 선발 피베타 그다음에 이제 카이라트 예, 이 둘이 패크파크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피베타를 제가 많이 봐봤지만 피베타는 항상 그런 의문을 갖게 해요. 고점이 정말 확실한 친구예요. 맞아요. 예. 근데 고점이 저는 절대 안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기 단위로 터져요. 시즌 그렇죠. 단위로는 안 터져요. 그렇죠. 시즌 단위로 안 터지죠. 경기 단위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솔리드한 선발할 제목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라는 팀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선발, 하위 선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88승 정도, 88승, 87승. 다섯 때문에 좀 말하지만. 저도 이 로스터 리소스 뎁스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게 생각 이상으로 투수진이 전방위적으로 선발 불펜 안 가리고 솔리드한 편이고요. 근데 또 생각 이하로 야수진의 뎁스가 별로 안 좋습니다. 폭발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쪽으로 변수가 좀 많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잭슨 메릴이 이제 대폭발을 하면서 팀의 핵심 코어로 자리를 잡았고 리그 최고 수준의 연건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제 퀄리티, 플레이 퀄리티 대비 스탯이 잘 찍혔다는 인상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조금 이제 정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볼넷 생산 측면이나 장타 생산 측면에서 2021년 시즌 이후 지속적으로 우하향 곡선. 그러니까 완만하긴 해도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보가치는 명백하게 상했고요. 사실 저는 반등 가능성 크게 안 봅니다. 계약할 때부터 사실 그렇게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크로넨머스 역시 솔리드한 선수인 건 사실이나 팀의 고점을 올리기에는 툴적으로 메리트가 큰 선수는 아니에요. 예, 스킬적으로 솔리드한 선수고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아라에즈의 꾸준함과 페타주의 폭발력인데 종합적으로 컨텐더를 지향하는 팀의 타선이라고 하기에는 플로어, 업사이드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투수진에 비해서. 그래서 투수의 힘으로 시즌을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투수진이라는 건 결국 그 하위 로테이션까지도 좀 봐야 돼요. 근데 업사이드가 있어야 돼. 특히 피베타 업사이드 있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단위로 터집니다. 한 경기 잘하면 다음 경기 말아먹는 게 이 선수의 특기예요. 그래서 참 시즌 단위로 믿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선수다 보니까 그 기복이 얼마나 발현이 되느냐, 그걸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쁜 팀은 결코 아니에요. 80승대 후반 잘하면 90승 찍먹도 가능한 팀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는 여태까지 쓴 돈과 지금 꽉꽉 지금 진짜 동맥경화 온 것처럼 막혀있는 이 페이롤 이 상황에 비해 현재 미래 둘 다 썩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 위안점이 있다면 우리 매드맨 선생님 드래프트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드래프트 국제들의 탑이 또 좋아요. 이번에 탑 유망주들 또 잘 건졌어. 그래서 뭐 이걸로 어떻게 장사를 하든 아니면 이번엔 얘들 육성에서 직접 쓰든 뭐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나가시겠죠. 유능한 단장이니까. 작년에 저점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팜이 이상해. 얘네는 뭐 자꾸 나와. 이게 옛날에 이제 휴스턴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거보다 더 좋아요. 네, 샌디에고만의 그 컬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국제 유망주 관람인 것.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애리조나 디백스입니다. 투수 FA 최대어 코빈 번즈를 영입한 애리조나였는데요. 올해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샌디에이고보다 애리조나가 다저스가 제일 미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다저스는 100승에서 내려가는 거를 조정이라고 생각할 팀이에요. 그 팀은 이제 지구 우승을 못하면 대참사가 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럴 전력의 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들은 뭐 이제 번즈 잡았잖아요. 번즈 잡고. 근데 이제 번즈가 저도 그 저번 방송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프리드가 조금 더 이제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번즈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완만한 우양 고선 타고 있어요. 예, 우양 고선 타고 있고 이게
지금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미스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저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성적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저점 찍은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도 맞아요. 애리조나도 이제 제일 핵심인 코빈 캐럴부터 이제 저점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이제 갈랭이나 켈리 같은 경우에도 나이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해 정도는 리바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갤런은 지난 시즌보다는 좀 잘해야 돼. 예. 분명히 저는 거의 준 사이영 엘리트 레벨의 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즌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저스를 넘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왁각권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충분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페이롤이 페이롤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나쁘진 네. 않아요. 네, 근데- 샌디에 비하면요. 말 엄청. 샌디에고를 말씀하시면 근데 이제 투수진에 조금 동맥경화 오는 투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로드라든지 아니면 몽고메리라든지 이런 투수들이 저는 이제 이로드는 받는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는데 몽고메리는 좀 힘들다. 몽고메리는 좀 그럴 줄 몰랐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은 안 좋다.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와각권에 가능하면 뭐 진짜 미라클런 달리면 포시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쵸. 이 팀 재작년에 당장 월시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애리조나 저는 나름 좋게 보고 있는 게 이 팀도 프런트가 나름대로 방향성을 잘 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될 무브를 잘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냥 뭐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보강을 할 거고 털어내야 할 선수가 있다면 잘 털어낼 것이다. 이런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고요. 팀 로스터 자체도 전 솔리드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인상이 밸런스가 좋거든요. 로스터가. 맞아요. 근데 보스턴의 하위원. 업사이드, 플로어 모두 다 보스턴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 약간 이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코빈 캐롤은 확실히 반등을 해줘야 되고 네일러 이번에 트레이드로 데려왔잖아요. 그쵸. 이 선수도 확실하게 그 클린업 트리오에서 본인의 진가를 발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이크 메카시도 나름대로 변수가 될 것 같고 에우제니오 수아레즈가 저는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하지만 되게 지난 몇 년간 솔리드하게 해주고 있는 아주 건실한 삼루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는 이 팀의 나름 코어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이제 가브리엘 모레노예요. 모레노. 어리고 수비적으로도 나름 솔리드한데 포수 중에서 빠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팜도 나름 잘 가꿔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와 미래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잘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같은 지구에 다저스가 있어서 안타까운 거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팀이고 특히 투수진에서 매력적인 투수가 전 2명 보이거든요. 브랜든 파타고 라인 넬슨 이 2명만큼은 나름대로 미드 로테이션 이상 이렇게 노려봄직한 솔리드한 코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스의 계약이 막바지에 가서는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2, 3년 동안은 에이스로서의 밥값을 해줄 거라고 보고 갤런만 반등할 수 있다면 저는 올해 보스턴만큼은 아니어도 내셔널리그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작년 시즌의 위험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아다메스가 합류한 샌프란시스코, 올해는 포스트 시즌 갈 수 있을까요? 얘네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참 어느 순간부터 매년 돈을 쓰고 있거든요. 네. 매년 돈을 써요. 심지어 큰 돈을 쓰는데 그러니까 1옵션을 못 데려온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 그러니까 1옵션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를 데려온다는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윌리 아다메스를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묶긴 했지만 사실 윌리 아다메스를 1옵션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죠. 아쉽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매체품은 장기 계약도 마찬가지의 느낌이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에런 저지 올해는 소토 번즈 다 놓쳤어. 심지어 이게 뭐 그래 소토랑 저지는 그 경쟁하는 팀이 좀 이상한 그 규모가 다르니까 앞자리 숫자가 다르잖아. 네. 아니 번즈 영이 밀린 그래. 건 좀 이거는 아쉽죠.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화낼만 할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담에스가 합류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팀 타선이 확 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애당초 샌프란시스코 팀 타선, 그러니까 야수진이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타선을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3루를 제외한 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맷 체프먼은 항상 꾸준했어. 해오던 네. 성적을 냈고 그나마 작년에 헬리언 라모스가 좀 조금 잘해줬어요. 네. 물론 이제 후반기에 살짝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머지 포지션은 다 문제였어요. 전반적으로. 패트릭 베일리도 공격이 너무 안 됐고. 네, 수비는 최고인데. 네. 그리고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한테 우리가 장기적인 활약을 바랄 사람은 아무도 아니죠. 없고 네. 키스톤도 타일러 피츠제럴드를 막판에 가서야 찾은 느낌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급을 안 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주전- 뭐, 우리 우리 정우리 예, 올해 예, 잘해야죠. 잘하겠죠. 부상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이정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주전 오익수가 아직도 마이크 야스트렘스키인 게 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아이,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그냥 여기는 너무 윈나우 탱킹이에요. 그냥 윈나우 탱킹이에요. 그냥 윈나우 탱킹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듣는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딱 윈나우 탱킹을 들어먹는 그 제가 이제 필리스 팬이니까 필리스 좀 사례를 들어보면은 필리스가 딱 2010 6년, 14년, 뭐 15년 이때 들어가서 이제 2021년, 2년에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때 무브랑 비슷해요. 산타나 막 3년 60일 작업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 팀의 문제는 뭐냐면 오버롤 45짜리 45짜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필요 이상으로 많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돼. 아까 이제 정현님이 말씀해주신 게 전체적으로 구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진짜 뭐 탱팀에서 뛸 선수들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스타캡 선수들이에요. 근데 스타캡 선수들인데 근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빅마켓이고 명문구단이고 팀들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기대치에 맞지 않게 움직여요. 지금 뭐 자이디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프런트 사람들도 사실 이번에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번즈 영입장에서 성공을 하거나 카이 터커를 데려오거나 맞아요. 뭐 이랬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얘들은 지금 성적을 낼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 저번 방송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팀 몇 개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진짜 악질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질이다. 약질이다. 예. 쓰지는 않는다. 전 이 팀 볼 때마다 로건앱이 불쌍해요. 네. 예. 자기 이럴 건 진짜. 팔아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로건앱 판다 그럼 달래들 팀게 될 걸? 슬슬 그럼요. 계약 기간 예. 슬슬 다가오는데 1년 반, 2년 남았는데 네. 얘 지금 이번 데드라인 때 판다 그러면은 최소 어우. 탑 유망주 2-3명은 받아와요. 느낌의 무리로. 팔라고. 번즈라도 데려와서 원투펀치 번즈 웹이었으면은 네. 나름 구색이라도 갖추고 얘네들이 네. 뭐라도 해보려는구나라는 게 드러났는데 웹이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웹 정말 좋은 투수인 거 맞는데 얘가 컨텐더 팀의 1옵이라는 느낌을 안 줘요. 얘는 이미지가 컨텐더 그런 게 팀의 있죠. 2선발이 웹이다? 너무 좋지. 맞아요. 근데 얘가 에이스다? 좀 그래. 선수 프로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참 운영을 참 거시기하게 한다. 진짜 동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글 뒤져보면서 제일 웃긴 글을 본 게 뭐냐면 이 팀의 넘버 1, 2 밸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위는 로건 웹인데 2위가 누구 떠오르냐? 나는 브라이스 엘드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다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는 나머지 로건 앱을 제외한 나머지 24놈, 25놈 중에 엘드리지랑 바꿀 놈 한 놈도 없다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진짜로. 예. 45짜리가 너무 많다 맞아요. 진짜. 예, 이게 차라리 블레이크 스넬이라도 더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모멘트가 너무 많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의 네. 뭔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모멘트가 너무 많은데 애리조나나 뭐 샌디에고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얘네들은. 네, 열심히 하세요. 보이지. 페이를 꽉꽉 채워가면서 팬들도 하잖아. 알아. 아 우리 프런트가 네. 뭔가를 하는구나. 네. 열심히 시도를 하시는구나. 드래프트를 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페이를 넘치려고 같은 하는 지구에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프런트 욕은 안 할 겐데 그렇죠. 예. 샘프는 뭐라도 좀 하라고 제발. 돈도 많잖아. 그거 외친 게 5년 정도 됐는데. 아유,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이상. 아까 이정우 선수 얘기 조금 네네네. 나왔는데 그럼 올해 성적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나요? 넘어갈 때부터 전 기대치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출루툴이 살짝 빠진 브랜든 니모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스플릿라인 기준으로 보면 2할 7푼 정도의 타율, 3할 4푼 정도의 출루율에 장타율 한 .425. 그래서 OPS 기준으로는 한 .760?
이 언저리 잘 풀리면 .780 음. 여기다가 뭐 15-15 음. 홈런 15개 도루 15개 노린다면 그게 아마 이 선수의 맥스 기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절대 허접한 수치가 아닌 게 만약에 센터를 보면서 평균 수준의 센터 수비를 하면서 이런 스플릿을 찍으면 WR 4.0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 거의 맞습니다. 보더라인 올스타예요. 음. 올스타 리저브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정우 왜 음해하냐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한참 모르시는 소리예요. 이거 그렇죠.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 지난 시즌 부상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1인분 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 선수가 좀 안 좋다가 부상을 당한 건 사실인데 원래 KBO 있을 때부터 안 좋다가 그거를 극복하고 수정해내는 그 그죠, 교정하는 그죠. 능력이 네. 정말 슬로우 탁월했던 스타터 선수예요. 능력의 그게 기질이 최고 있죠. 장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매년 아쉬운 게 있으면 그걸 교정해서 다음 시즌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라서 나이도 아직 어리고 어린 나이에 넘어갔기 네. 때문에 부상 없으면 저는 충분히 올해 내년 안에 되게 솔리드한 샌프란시스코 넘버 1, 2 선수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엘드리지 엘드리지에서 말고 엘드리지 말고 드디어 55 하나 딱 이제 55 하나 네. 50 플러스짜리 선수 하나 네. 딱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타율 좀 높이고 타율 출률 좀 높이고 장타율 좀 낮은 걸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옵스는 비슷합니다. 750 정도. 네. 750, 760. 그리고 센터 수비도 저는 센터 수비도 지금보다는 발전할 여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정우 올 때부터 굉장히 좋게 봤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비슷해요. 리바운딩 가능성 확실하게 있고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밸류 지금보다 더 칠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정우가 잘 친다고 해서 팀 사정 자체가 나아지는 거는 또 아니라서 그렇죠.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럼 그냥 올해는 건강한 이정우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콜로라도 로키스입니다. 콜로라도의 미래나 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참 저는 콜로라도 네. 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저기 그 요키치 보시면 돼요. 네, 행복하죠. NBA 행복하잖아요. 네, 얼마나 멤버의 네. 이제 요키치 니콜라 요키치 경기 네.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단 과거 얘기부터 좀 드리자면 2021년 시즌 마무리된 이후에 정확히는 이제 뜬금 프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입한 이후에 저는 그 콜로라도를 언제나 되게 나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행보를 알 수가 없다, 방향성을 알 수 없고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음해, 비난, 힐난, 악담이란 악담은 다 늘어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는 지금도 그 생각이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2021년 시즌 이후로 4년을 뭐 올해까지 2, 3, 4, 5 그러니까 4년째인데 그걸 놓고 봤을 때 올해가 그나마 가장 좋은 소리가 억지로라도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타선 쪽에서 그래도 포텐셜이 있는 선수들을 좀 육성을 해낸 느낌이야. 그러니까 오클랜드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오클랜드보다 좀 상태 안 좋은데 오클랜드랑 비슷한 맥락에서 좀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선수를 읊어보자면 리그 최정상급의 외야수비에다가 컨택 파워, 플레이트 디스플레인 모든 측면에서 확실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브렌튼 노일. 여기다가 수비 주루 뛰어나죠. 그리고 발사각 억지로 올려가면서 장타 생산을 좀 해내기 시작한 에제키엘 토바. 여기다가 나름대로 솔리드한 존 설정 능력에다가 묘하게 카일 슈아버스러운 이 타격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 마이클 토글리아. 제 생각엔 30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홈구장 버프 받아서. 그리고 2020년대 이후 암흑기 콜로라도에서 꾸준하게 중심 타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라이언 맥마운.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툴적인 측면에서 옵사이드가 좀 있어 보이는 조던 백. 문제는 타선이 아니라 투수진인데 타선은 4-5명 정도 보이거든요, 분명히. 마이너에도 괜찮은 선수들이 몇 명 있고. 근데 투수진은 답이 없어. 이게 문제야. 오클랜드는 투수진이 그래도 답이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답이 아직도 안 보여. 저먼 마르케즈 빼고는 싹 다 메이저리그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프리랜드. 프리랜드도 아니야. 많이 갔어요. 많이 예, 갔어. 그래서 좀 로테이션이나 불펜이나 플루어 실링 모든 면에서 좀 처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타선은 나름대로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로 갖춰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좀 발전이라는 게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될 거는 앞으로 1, 2년간 이 야수들 육성에 집중하면서 팀 플루어 좀 다지고요. 가장 중요한 선발 투수 육성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
다행히도 이 팀의 넘버원 유망주가 체이스 돌린다. 체이스 돌랜더,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 네, 보여줬고 맞아요. 조금만 이 선수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잘 가다듬을 수 있다면 올해 내년은 어림도 없겠지만 한 2027년 빠르면 2027년 조금 늦으면 2028년이나 9년 즈음에는 그래도 와일드카드 경쟁 한 번 정도 노려볼 만한 로스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림은 그려져요 최소한. 네. 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게 사실 저는 놀란 존스가 진짜 코어가 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번 시즌을 봤을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선수들이 다 솔리드합니다. 전 브렌트 도일까지도 괜찮고 에지켈 토바가 솔리드하고 그다음에 토글리가 솔리드하고 뭐 맥만까지 뭐 괜찮고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들이 저는 이 장기적으로 이제 콜로라도라는 팀을 가져갔을 때 코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를 했던 거는 폭발력이 고점이 굉장히 높은 놀란 존스였고 근데 놀란 존스가 올해 굉장히 부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선에서 항상 이제 문제는 투수진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수진에서 기존 전력이 좀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의 저는 구장 문제도 있지만 콜로라도의 디벨롭먼트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랜더는 굉장히 좋은 투수 유망주지만 이 팀에서 이제 커리어를 보낼 때 안 깎여 나갈까라고 한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게 보고 저는 그 이후에 모멘텀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수 육성하기 힘든 팀이긴 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네. 투수 보강도 힘든 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수 본인도 성적을 위해서라면 콜로라도에 오는 건 사실 꺼려지죠.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화이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이 예측하시는 늘서의 지구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다저스는 제끼고 네, 다저스 기본으로 갔고요. 1위 하시고 네. 저는 애리조나,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콜로라도 순서로 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똑같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다저스, 디백스, 파드레스, 자이언츠, 로키스 순서입니다. 네. 좀 보이는 느낌이에요 어느 네. 정도. 저는 거기서 파드리스하고 디백스 바꿔가지고 그냥 네, 그 둘만 순서가 네. 바뀔 것 같아요. 네. 그 나머지는 똑같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내셔널리그 서부 지역 만나봤고요. 이제 중부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우승팀 미러키 브루어스부터 만나보시죠. 번즈를 내보내고도 지구 우승을 차지한 미러키였는데요. 이번에는 아다메스도 떠났습니다. 올해도 미러키가 우승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중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떼고도 네. 미러키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잘 언급이 되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리그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와 함께 가장 뛰어난 하지만 과소평가된 디벨롭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육성 정말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선수들의 뭐 툴을 뭐 급격스럽게 발전을 시킨다거나 뭐 방향성을 바꾼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툴과 신체적인 프로필을 되게 잘 살려요. 그리고 그거를 메이저리그 무대에 아주 스무스하게 이식을 잘 시키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스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당장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브라이스 투랑이라든가 게런 미첼이라든가 조이 오티즈, 토바이어스 마이어스, 살프렐릭 여기다가 탑 유망주 잭슨 트리오. 여기까지 전부 다 솔리드하게 MLB 무대에 안착을 시켰고요. 1인분 하는 수준 이상으로. 트레버 맥일이나 이제 제러드 캐닉 같은 불펜 투수들까지 레퍼토리 조금 만지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 보내게 이제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뚝딱뚝딱 되게 뭔가를 잘 만들어요, 조각들을. 이 팀이 근데 마켓이 좀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내셔널리그의 템파베이 느낌이 좀 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리드하고 육성 잘하고 되게 현명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좋게 보는 팀이고 특히나 제가 앞서 언급한 선수들 중에 과반 이상이 미러키에서 직접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은 선수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홈그로운 선수들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요소들이. 어디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직접 드래프트 때 스카우팅을 해서 뽑은 선수들을 그 프로필과 방향성을 그대로 살려서 메이저리그 무대까지 안착을 시킨다. 이게 되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스몰 마켓 팀에서는 그렇죠. 그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제 네스터 코르테스, 케일럽 더빈 그리고 지난 시즌에 메이저 무대를 잠깐 밟았던 타일러 블랙이라든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려고 하는 막년 에이스 브랜든 우드러프까지. 그러니까 차례대로 2년에 걸쳐서
사실상 팀의 투타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코빈 번스랑 이제 윌리 아담에스를 내보냈잖아요. 네. 잡지를 못했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플로어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사이드는 자체 생산한 신인 선수들로 잘 채워 나가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인 팀이라고 느껴지고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컵스잖아요. 네, 예, 그죠. 이제 컵스 밀워키 양강 구도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경쟁 레벨이 빈약해요. 맞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저는 밀워키가 여전히 지구 우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여전히 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95승 정도까지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더해가지고 지금 스몰마켓은 사실 코어를 잡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자체 생산해서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저는 잭슨 추리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AL에 와이언 랭포드가 있다면 NL에는 잭슨 추리오가 있고 잭슨 추리오는 사실 외모 때문에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 이게 무슨 말이니? 아니 근데 이게 방금 이미지가 있어요. 네,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잭슨 추리오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고 코어가 거의 100%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우팅 능력과 이제 드래프트 안착시키는 능력 이거 자체는 뭐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중부라서 저평가된 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사실 이제 어메이징 매치 발동이 되면서 떨어진 거지. 저번에도 사실 DS에서 왔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빈 윌리엄스가 거기서 그걸 맞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건 네. 자연재예요, 사실. 저는, 네. 그 네. 대가로 양키스로 가셨고요. 뭐 그렇습니다. 미러키는 사실 중부는 진짜 한 85% 90%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연 챔피언은 올해도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시즌이 끝난 이후 리빌딩을 선언했는데요. 시즌 중에도 이런 움직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이거는 정현 씨한테 맡겨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갑자기 이 팀스럽지 않게 짜잘짜잘한 FA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FA들의 대부분은 선발이었어요. 그렇죠. 카일 깁슨, 랜스린, 시즌 중에 에릭 패디 트레이드까지, 소니 그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전 시즌에 선발로 한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테이션만 굴리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 시즌에 효과를 봤고, 근데 문제는 이 팀이 올해 트레이드 마감 시한 즈음까지 그러니까 가을 야구로 갈만했어요. 와일드카드 맞아요. 경쟁을 갈만해서 여기서 투자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로 영입을 더했는데 예. 기가 막히게 그 시점부터 떨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영입한 터미팸이랑 그 암스트롱이랑 다 DFA였거든요. 네. 네, 저는 거기서부터 꼬였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올 시즌 끝나고는 버튼을 아예 그냥 버튼이라기보다는 방향성 설정을 확실하게 했죠. 그냥 기존에 단년계약 FA 데려왔던 선수를 싹 다 놓아주고 아레나도도 트레이드 하겠다. 소니 그레이, 헬슬리 다 마찬가지. 컨트레라스까지도 트레이드 열어놓겠다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도.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느낌의 부분은 시즌 중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글쎄요. 올해 결국 로스터를 보면 이렇게 올세일 선언을 한 것 치고는 로스터 변동이 크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시즌 중반까지는 5할은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쯤 했거든요. 그래서 5할 언저리 또는 5할에서 조금 밑도는 약간 그쯤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세인트루이스니까.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방향성 설정을 했으면 이 선수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아레나도나 이제 헤어슬리도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맞아요. 네, 헤어슬리도 마지막이고 소니 그레이도 있고. 네, 소니 그레이 그다음에 이제 포수를 안 쓰겠다 선언한 콘트레라스까지 네,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해야겠죠. 리툴링 리빌딩 시즌이죠. 네.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참 재밌는 게 세인트루이스는 이 리툴링 리빌딩을 하더라도 금방 끝내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 에셋들이 이미 메이저리그에 안착을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메이슨 윈이라든가 알렉 벌레슨이라든가 뭐 라스 누파, 브랜든 도노반 다 이미 메이저리그 네. 안착했고 조던 워커가 좀 그러니까 그 1라운드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던 둘이 워커랑 좀- 놀란 거머니 예. 그러니까 1라운드 둘이 제일 못해요. 왜 그럴까? 기가 막히게 못해요. 세인트루이스답게 다 잘했는데 이제 코어 2명을 놔야 되잖아요. 네. 설정한 게 놀란 고만하고 이제 조던 워커였던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둘이 지분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것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린애들 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좋아요. 세인트루이스답게 그리고 그다음에 팔 거 많고 해슬리도 뭐 짤짤하게 팔릴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소니 그레이도 잘 네. 팔릴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2-3년 안에 뭐 최소한 2-3년 안에 한번 끝내고 뭐 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리빌딩을 시작하는 팀치고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그 듀오 놀란 워커 놀란 워커래 놀란 고먼 그다음에 묶어서 보죠 조던 그냥. 워커.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놈들. 둘이 똑같아요. 그놈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포기했죠. 워커는 워커를 잡아야 되나?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놨거든요. 근데 나이다 보니까 너무 어리니까. 300점 받아봐야 되나? 고먼은 아직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1인분 할 것 같아 고먼은. 고먼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쵸. 올해도 문제가 네. 됐던 건 결국 컨택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돈 팔고 나면은 에셋 잘 받아서 잘 조련하면은 다시 늘중 패권 다툴 수 있을 거라 보고 근데 한 2-3년 걸릴 것 같긴 해. 말씀해 네. 주신 대로. 투수가 문제야 사실. 네, 맞아요. 투수가 너무 다 늙어가지고 노인정이니까. 네. 아마 이 팅크앤스랑 이제 리베라토레, 퀸 매튜스 이렇게 네. 세 명이 정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의 성공적인 리빌딩 시즌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시카고 컵스입니다. 터커와 프레슬리를 영입한 컵스인데요. 지구 우승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터커의 합류가 컵스라는 팀의 체급을 한 단계 올려놨다고 무조건이죠. 생각하고 네. S급이잖아요. S급이에요. 네, S급 야수를 구했다라는 말이 이론의 맞는 것 야수. 같고 네. 컵스가 정말 간만에 S급 야수 하나 들여온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미 지난 시즌 컵스 야수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안앱의 스즈키 세이야 잘해줬고 니코 호너의 피트크로 암스트롱도 PC. 너무 잘했고 둘 다 솔리드한 네. 선수죠. 마이클 부시도 WRC 플러스가 120 가까이 지켰더라고요. 음. 네, 물론 벨린저가 떠나갔지만 그 대체자가 터커라면 이건 전력 보강이라고 두 보는 게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네, 맞죠. 그렇죠. 확실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원래는 모렐 자리인데 이 자리가 3루가 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메쇼가 콜업 예정인데 저는 이 선수 작년에 트리플 A에서 한 거 보면은 기대해볼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리그 최상급 야수 유망주죠. 네, 작년 트리플 A에서도 그 정도 할 줄은 몰랐는데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수진에서는 확실한 보강이 일어났고 투수진에서는 이마나가 스틸 타이온 이렇게 3선발 구축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나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아두고 싶기는 해요. 이 중에서는 차라리 스틸이 제일 믿음직하죠. 네. 오히려. 근데 이마나가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스틸이나 이만하거나. 근데 증명은 했잖아요. 결국에 한 그쵸. 시즌 풀로 뛰어서 증명을 했으니까 음. 일단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 불펜은 이제 라이언 프레슬리랑 이제 다저스에서 그 라이언 브레이저 영입하면서 보강에 성공했고 전반적으로 좀 작년에 비해서 더 탄탄한 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살짝 뭔가 모자라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 탄탄해졌고 보강도 많이 했는데 투타 양쪽에 걸쳐서 네. 스타 하나씩이 좀 모자란데. 네, 살짝 모자라요. 팀은 되게 좋아요. 솔리드하고. 그러니까 1선발이 스틸 또는 이마나가인 게 약간 네. 좋은데 좀 살짝 모자르다. 그리고 타선에서 터커를 보좌해주는 선수가 스즈키 세이야랑 솔직히 이안앱 이안앱이라는 게 살짝 좀 아쉽다. 네, 아쉽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는 늘중이다. 늘중이다. 어메이징하다. 알중은 이제는 없어요. 알중은 이제 빡빡해요. 맞아. 늘중은 있어요. 아직 여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지구 우승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스터 보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제가 OOTP 할 때 딱 이렇게 짜거든요. 수비 위주로.
수비 위주. 되게 좋아요. 지금 네, 라인업 수비 자체가. 뭐 PCA에 단스비 스완슨 있고 니코 그다음에 있고. 니코너 뭐 굉장한데 그다음에 딱 이제 8번에 이제 유망주 탐망주 하나 받고 이런 약간 이런 식인데 사실 애매해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솔리드한 로스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에 비해 애매하냐면 미러키에 비해 애매해요.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1, 2, 3 선발 했는데 좀 갸우뚱해요, 솔직히. 이만한 쇼타하고 저스틴 스틸, 제임스 타이온 뭐 나름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팀의 1선발이라면 아까 뭐 로건 웨 뭐 말씀하셨듯이 그 선수보다도 조금 아래니까 그렇죠. 조금 애매하다. 선발진도 애매하고 타자진도 사실 물론 그 세이버적으로는 굉장히 잘 뽑힐 선수들이 많지만 네. 카이터커 빼놓고는 세이야까지 카이터커 세이야 빼놓고는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타자가 그렇게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솔리드하게 80등 중반대 할 것 같아요. 저점도 높고 맞아요. 고점도 좀 낮고 오히려 저점은 미러키보다 높다는 예상이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고점이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80승대 중반 5할은 어지간하면 할 것 같고요. 와일드카드 노려봄직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플레이오프 올해 충분히 갈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터커 영입이 진짜 킥이긴 하네요. 네. 터커가 하나 들어가니까 묵직해지네 확실히. 네. 좋은 네. 팀입니다. 네. 다크호스의 컵스 과연 늘중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팀은 신시내티 레즈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입니다. 신시내티와 피츠버그의 코어 엘리 델라 크루즈와 폴 스킨스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시나요? 신시내티랑 피츠버그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기에는 둘 간에도 체급차가 좀 있어 보이죠? 당장은 그렇기는 하죠. 신시는 꽤 괜찮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랑 같이 모는 게 차라리 맞아요. 네, 굳이 맞아요. 따지자면. 네. 그러니까 미러키 컵스를 딱 이렇게 1등, 1, 2등으로 묶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신시내티를 묶고 피츠는 그래도 한 단계 뒤에 두고 이게 딱 느낌이 맞아 보이는데 신시내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타선의 무게감은 어떤 의미에서는 컵스보다 위일 수 있습니다. 타선 어떤 의미에서? 메리트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업사이드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엘리델라 크루즈 킥 하나 확실하고요. 여기에 더해 스펜서 스티어 거기다가 맨 맥레인, 타일러 스티븐슨, TJ 프리들리 이어진 이 상위 타선은 사실 고점이 뜬다는 가정이면은 오히려 이 지구 내 1등일 수도 있어요. 순수 업사이드만 따지면. 다만 엘리델라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압도적인 그 도루 생산성과 뭐 여러 가지 진짜 다이나믹한 그 게임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 컨택 측면에서는 분명히 약점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포머 시즌인 올해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된다면 고생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TJ 프리들이라든가 뭐 스티븐슨이라든가 프레일리라든가 스티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다 고점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점도 보여줬거든요. 네. 시즌 단위로. 그래서 2025년에 이 선수들이 어떤 버전의 본인을 보여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는 컵스보다 편차가 큰 느낌. 하방이 약하고 상방은 좀 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좀 위아래가 좀 큰 느낌이라서 종잡을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 팀의 약간 변수라고 할 만한 선수들을 하나씩 꼽아보자면 저는 크리스티안 엔카나시온 스트란드 야수진에서는 그리고 투수진에서는 닉 로돌로 뭐 이렇게 2명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어느 정도는 그 자기네들의 저점 고점 만나서 견적이 나오는데 이 엔카나시온 스트란드나 로돌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은 본인이 가진 툴을 생각하면 고점이 만약에 터진다면 순식간에 팀 내 1, 2위 투수 야수로 올라올 수 있어요. 잘해야 되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엔카나시온 스트란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최상위에 해당하는 똥파워, 맞아요. 로파워를 가지고 있고 닉 로돌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프런트라이너 업사이드까지 있다는 평가를 받던 투수기 때문에 이 둘이 만약에 올해 잘해준다? 그러면 신시내티도 순식간에 체급이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돌로가 너무 아쉬워요. 로돌로가 매 시즌 프리뷰나 뭐 리뷰에서 맞아요. 나왔던 것 같은데 로돌로가 진짜 좀 아쉬운 것 같고 신시내티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이 컵스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이 조금 낮다.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헌터 그린이 이번 시즌 본격적으로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요. 맞아요. 예. 헌터 그린은 굉장히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브래디 칭어 데려왔는데 브래디 칭어가 잘 받쳐준다면
뭐 여기도 어느 정도의 80년 중반대 와카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은 맞다. 점이 있다. 예, 정도 같아요. 근데 저점은 좀 낮아요. 예, 저점은 75승. 그 정도. 그렇죠. 예, EDLC도 뭐 저는 그 엄청나게 뭐 하방이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상방은 생각해요. 정말 예, 높은데 상방은 정말 높죠. 하방이 조금 예. 불안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네요. 피츠도 뭐 근데 피츠는 재밌을 거는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1, 2선발 유망주 1, 2선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야, 3선발도 솔리드하죠. 미치켈러 미치 정도면. 켈러. 미치켈러. 이제 딱 중심 잡아놓은 미치켈러까지 이제 폴스케네스 그다음에 이제 폴스킨스 그다음에 제러드 존스 이렇게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폭발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 야수들 때문에. 타선이 음. 뭐 사실 레이놀즈가 너무 가라앉은 게 너무 치명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레이놀즈하고 그다음에 업사이드를 네. 담당하고 있는 선수가 오닐 오닐 크루즈 한 크루즈. 명. 여기가 터진다면은 그래도 무게감이 생길 텐데 사실 지난 시즌 오닐 크루즈는 꽤 괜찮았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본인의 강점을 특히나 후반기에는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 분명히 메이저리그 레귤러로서 혹은 올스타 레벨의 야수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놨는데 그 외 서포팅 캐스트가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이 바트, 앤디 로드리게스, 닉 곤잘레스, 키브라이언 헤이즈, 아이자이어 카이너 팔레파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시즌 OPS .700을 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네. 예, 컨택 파워, 뭐 선구안 모든 면에서 다 툴적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선수들이 아니고 특히 키브라이언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2, 3시즌 좀 잘하나 싶더니 여지없이 파워 개판나면서 맞아요.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수비는 여전히 괜찮은데 참 계력인 것 같아 이 선수는 볼 때마다 좋은 평가 받았던 구간이 꽤 길었는데 피츠가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 같고 맞아요. 저번 시즌만 해도 이제 신시내티와 피츠를 좀 같이 묶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는 팀이고 특히 말씀해주셨다시피 키브라이언 헤이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스탯을 뽑아주면서 이제 기대감이 높였잖아요. 근데 많이 가라앉으면서 사실 팀의 체급까지도 많이 가라앉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닐 크루즈와 이제 EDLC를 비교를 하자면 사실 저는 오닐 크루즈 좋게 보지만 EDLC가 그래도 그렇죠. 고점이 엄청나게 더 높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쉽다. 그렇지만 보는 재미는 있을 것이다 정도로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이 팀 더 아쉬운 게 팜에서도 투수가 대부분이에요. 버바 챈들러 되게 좋은 투수 유망주인 거 알겠고 뭐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라든가 토마스 세링턴, 앤서니 솔로메토 다 미드 로테이션 실링 있는 되게 솔리드한 투수 유망주들인데 야수 유망주가 너무 없고 육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수 애들이 그러니까 야수 육성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커. 오닐 크루즈가 되게 잘 풀린 케이스야 이 안에서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마이너 시절에 유망주 시절 리포트의 반의 반도 못 채워가지고 정착해버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몇 년간. 네. 뭐 니콘잘레스도 그렇고 앤디 로드리게스도 그렇고 토마 존슨도 지금 좀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정착이 잘 안 되고 있고 뭐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20살이니까 이제 한참 남았지만 그리고 뭐 많아요. 뭐 그래갖고 좀 야수를 어떻게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피츠버그 마켓이라든가 그 특성상 또 그것도 마땅치 않고 네, 사오기도 힘들죠. 예, 그래갖고 그렇죠. 결국에 제 생각에는 팔아야 될 것 같아. 투수를 팔아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네. 투수 많으니까. 그러니까 스킨스는 절대 못 파는 거고 네. 이 자레드 존스. 자레드 존스를 파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왔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맨날 이렇게 투수들을 보면서 정신승리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점수를 내야 이기잖아. 스캔스가 없었으면 자레드 존스가 나포세일이었을 텐데. 그치. 네. 스킨스랑 제러드 존스도 좋은 투수인데요. 스킨스랑 쟤는 비교도 안 되잖아. 그쵸. 맞아요. 네. 스킨스는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이후 최고 투수 재능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투수가 될 제목이고 자레드 존스는 역사까지는 아니니까. 네. 네, 뭐 그래서 팔아볼 그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이 예측하시는 늘 중에 지구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러키 1등. 근데 컵스랑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날 수 있다. 한 그룹으로 묶어보고 싶고요. 레즈랑 카디널스를 같이 묶고 싶은데 개인적인 취향은 레즈가 조금 더 위. 그래서 순위로 하자면 밀워키 1등, 컵스가 2등, 레즈가 3등, 4등이 카디널스, 5등이 파이러츠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는 컵스를 1위로 뒀거든요. 오. 이게 그냥 단순한 측면에서 미러키는 전력에서 손실이 있었고 컵스는 보강이 있었고, 그러니까 중부지구 내에서 두 팀 간의 간극이 원래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걸 고려를 하면 올해는 컵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이고 그래서 미러키가 2등, 신시내티가 3등, 세인트루이스 4등, 그다음에 5등에 피츠버그. 저는 이제 미러키, 컵스, 레즈 카지노스, 파이러츠 그냥 준영님이랑 똑같은. 똑같네요. 네, 예. 여기도 뭐 미러키가 그래도 먹을 거 어쨌든 간에 미러키는 먹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여기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 결국에는 미러키가 먹는 느낌이라 저는 그것도 중요하게 봤고요. 미러키 기본 전력도 저는 괜찮다고 봤고요. 네. 네, 이렇게 내셔널리그 중부 지역 만나봤고요. 작년 월드 시리즈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필라델피아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올해도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이 전력 최대치였죠. 그런 라스트- 느낌이 좀 있죠. 이제 내려갈 1만 남았긴 했는데 물 여전히 강해요. 저는 여전히 강하다고 동의합니다. 생각을 해요. 네, 거기도 동의해요. 선발진은 역대 최고예요. 제가 본 그 11 뭐 11 그쪽 있었으니까 빼고, 그때 빼고. 예. 선발진은 계속 고점을 찍을 건데 왜냐하면 일단 1선발 휠러는 저는 나이 먹어도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예, 은퇴할 때까지 퀄리티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팀의 2선발이 에런 롤라가 아니라 그 크리스토퍼 산체스라고 생각합니다. 산체스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아요. 예, 크리스토퍼 산체스 레인저 수아레즈도 좋아합니다. 로건랩 느낌이 좀 나죠. 예, 산체스가. 그렇죠. 로건행 느낌 나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인지업이 너무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만 오르면 뭐 어느 정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구속이 리그 평균을 상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탯만 봐도 사실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2선발이 맞습니다. 지금 구상으로도 2선발을 생각하는 게 맞고 포시에서도 2선발을 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이제 또 엄청난 구단 프렌들리한 계약이 묶여 있습니다. 4년 22.5임. 개사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엄청난 계약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코어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3선발에 에런 놀라인데 3선발에 에런 놀라가 가는 게 저는 굉장히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에런 놀라가 물론 지금 완만한 하락세는 맞습니다. 완만한 하락세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가 나사가 빠진 부분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솔리드하면 200이닝 근처에다가 3점대 후반대 4점대 초반으로 막을 수 있으면 이런 3선발은 없어요 사실. 컨텐더 팀에서 그 정도로 보장해주는 사실 내구성 문제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 아론노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 지금 루자라도를 추가했잖아요 사실. 루자라도 사실 필리스가 제일 선발진에서 그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고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휠러는 이 정도 해야 되는 친구고 이 정도 구상을 해놓고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사실 저는 저점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더 터진다라는 거는 결국 리그 뭐 퍼스트 팀 정도인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루자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찍어 누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페스티벌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타선이 문제죠. 사실 이미지는 타선이 진짜 좋은 팀인데 타선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터너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2년 지나면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 터너는. 그다음에 지금 주축이 리얼무터, 슈와버, 카스테야노스 다 나이가 지금 한 살씩 먹고 있죠. 그리고 하락세 타고 슈와버는 제외하고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지금 케플러 영입했는데 뭐 그닥 뭐 유의미한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고 결국에는 이 팀은 저는 하퍼라고 생각을 해요. 하퍼가 날뛰면 이 팀은 무서워져요. 사실 다저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하퍼가 죽으면은 안 돼요. 끝이에요. 지구 우승도 힘들어요. 지구 우승도 힘들고 저는 저점은 포시 못 가는 걸로 봐요. 저점은 예.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좀 크다. 팀이. 크다. 예, 크다. 저는 필라델피아 볼 때마다 역시나 코어는 하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서포팅 캐스트가 나름 괜찮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슈아버가 이제는 참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수. 몇 년 동안 음해를 좀 했었는데 이쯤 되면은 이상한 상수. 이상한 상수. 조이갈로 희망편. 네, 진짜 그 조이갈로 희망편. 극희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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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줬다면 조이갈로가. 근데 이제는 진짜로 믿음이 가는 경지에 이르렀고 뭐 프로필이 마음에 안 들어도 5년 6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인정해줘야죠. 그렇게. 근데 인정을 하는 시즌에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아무튼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로스터 파워가 전 좋다고 생각해요. 라스트 댄스 느낌이 조금 있다는 얘기도 동의는 하는데
늦어도 그래도 내년까지는 갈 것 같고 네. 이 6까지는 할 만할 것 같고 90승 충분히 노려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점이 좀 그렇게 낮다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선발진이 너무 솔리드해서 맞아요. 5할은 확실히 할 거고 저도 저점도 85승 정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85승 85에서 95승 사이인데 뭐 그 정도 지표라면은 지구 우승 다른 팀들이 조금 절어준다면 특히 애틀이 조금 절어준다면 지구 우승 가능한 맞습니다. 그 수준의 승수니까 리그 파워랭킹으로 봐도 저는 6등, 6, 7등, 5등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잭 퀼러 계약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잭 퀼러 계약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올해랑 내년이죠. 26년까지. 그러니까 27년까지도 계약이 돼 있지만 저는 26년 안에는 무언가 해야 된다. 네, 올해가 좀 아쉽겠다. 진짜 아쉬운 해긴 했네요. 돌이켜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한 판 더 외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네. 한 판 더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솔직히 작년이 제일 고점이었고 이거는 분명하고 작년이 고점이었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고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변수는 두 가지. 루자라도하고 이제 앤드루 페인터. 앤드루 둘이에요. 페인터. 예. 앤드루 페인터가 좀 더 터지면 저는 2-6까지는 컨텐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발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크리스퍼 산세스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프라임 타임 접어들고 있고 사실 뭐 그쵸 그냥 전체적으로 솔리드하기 때문에 선발진 자체가 힐러가 뭐 좀 내려와도 어느 정도는 버틸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인데 그 두 개의 변수가 적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고 내년에도 한 판 더를 외칠 수 있으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중을 해야 돼요. 루자르도 하고 이제 페인터 둘 중 하나. 예. 네, 과연 필리스는 작년 포스트 시즌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입니다. 작년 애틀란타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기대에 좀 못 미쳤는데요. 그럼에도 지구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그렇게 온갖 부상 악재랑 억가가 다 겹쳤는데도 89승을 기어이 했거든요. 네. 이거 미친 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2024년 그 MLB 미드 시즌 리뷰 방송에도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팀 내 투타 오버롤 넘버 1, 2나 다름이 없는 아쿠냐랑 스트라이더가 조기 시즌 아웃을 당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플랜에서 나가리가 됐어 아예. 근데 89승을 했어요. 근데 걔네 둘만 나온 것도 아니야. 알비스도 나갔어. 올슨 머피 쌍으로 쳐박았어. 라일리도 본인 커리어 기준 저점 찍었어. 이게 어지간한 팀이면요. 이렇게 됐으면은 5할을 못 찍어야 정상이에요. 못 찍어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팀 내 탑 10 중에 6명이 나가리가 되거나 쳐박은 상황이면은 못 찍어요. 이게 매치로 치면은 지금 로스터 기준으로 알론소 쳐박고 센가 쳐박고 소토 쳐박고 린도어 애매하고 니모 쳐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매치가 내년에 그렇게 5명이 쳐박았으면은 저는 야구를 안 봐요. 뭔 89승이야 89승은 79승 해도 간신히 할까 말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89승을 찍었냐 보니까 오주나 로페즈가 대박을 쳤고요. 거기다가 세일이 갑자기 부활해버려가지고 싸이영 뭐 이래버리고 거기다가 뭐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이름도 뭐 슈엘렌바우 이상한 놈이 갑자기 나오더니 갑자기 2선발을 하고 불펜 잘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터진 로또들보다 박살난 상수가 더 많은데도 89승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제가 더 웃긴 거는 슈엘렌바우 팜에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제 개 뜬금없이 나온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29위 그 정도 하지 않았나요, 팜이?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팜 평가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올해 넘어오고 팜 평가가 많이 좋아졌어요. 징글징글하다. 그러니까 징글징글한 놈들이라는 게 AJ 스미스 쇼버랑 허스턴 왈드랩 얘네 2명 평가 좋아요 지금. 거기다가 포수 유망주 드레이크 발두인까지. 드레이크 발두인은 심지어 리그 포수 탑3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유망주들 중에.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내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거를. 막말랑 계약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고. 근데 사실 그 코어들 그 염가에 계약하는 거 보면은 뭔가 수를 쓰고 있긴 해. 암수가 있어 내가 그쵸. 보기에.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이상한 어플을 가지고 와서 네. 계약을 하는 거든가 아니면 뭐 악마랑 계약을 진짜로 했든가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내가 보기엔 조사를 해야 돼. 규제를 좀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리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순수 의아하기로 물음표로 치면 다저스보다 얘네가 더 이상해. 뭔가 다저스는 하고 있어요.
다저스는 뭔가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그 계획과 돈과 그렇죠. 어떤 시스템과 인력과 이런 거에 그 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느낌이면은 얘네는 애틀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뭐가 이상한 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계약도 이상하게 해. 오타니를 디퍼 아무리 때렸다 그래도 700일 넘게 해가지고 박았잖아요. 얘네는 아쿠냐를 얼마에 쓰고 있어 지금? 얼마였어? 진짜 아쿠냐도 말도 안 아쿠냐 계약 그딴 식으로 하고 아쿠냐도 말도 안 되게 싸는. 아쿠냐. 마이클 해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이클 해리스 염가 계약하고 네. 제일 비싼 오스틴 라일리를 200밀 언저리 했어요. 총액.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네. 그 약간 외계인 고문하는 네. 느낌인 거야. 약간 그렇치면은 이거 뭐 진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뒷조사를 해야 돼요. 아쿠냐가 8년 1억 달러. 8년 1억 진짜 미치겠다. 이정우가 1억 달러잖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아니라니까 이거. 이 팀은- 여기 이거 클린 베이스볼 센터는 얘네를 신고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게 클린 베이스볼 센터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갖고 그러니까 2024년 지난 시즌에 애틀랜타가 이렇게 좀 박는 걸 보면서 박은 게 89승이라는 게 웃기긴 하지만 2023년 혹은 그 이전에 애틀랜타를 거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아니에요. 뭔가 단단히 잘못하신 건데 그죠. 이거는 89승은 이 팀의 저점이에요. 어. 저점이 89승이라는 소리야 이거는. 제가 본 팀 중에 가장 완벽한 두 팀이 저는 딱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8년에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2023년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예요. 저는 딱 두 팀. 저가 그래도 야구를 그래도 꽤 봤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두 팀은 정말 완벽했어요. 우승을 못했네 2-3-5 애틀랜타는 근데. 근데 그 포스트 시즌은 사실 도박이에요. 도박이지. 그거 홀짝이랑 홀짝이, 비슷해요. 홀짝. 그거는 바카라야, 네. 바카라. 바카라. 특히 DS 오전에서 그 폭주 기관차에 치인 거는 그건 자연재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팀은 사실 저는 유일한 불안 요소는 물론 이거 백승 퀄리티는 저는 생각해요. 백승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저스랑 맞다이 칠 수 네. 있는 유일한 팀이에요 사실상. 백승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한 불안 요소는 10대인데가 두 개 다 터진 아쿠냐예요. 맞아요. 저는 이게 제일 불안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트라이더 진짜 좋아하는 투수거든요. 스트라이더 진짜 좋아하는 투수인데 사실 이 레퍼토리로 유지가 가능할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사실 이 선수 믿음이 있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 허벅지요. 나 그거 보고 얘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허벅지가 아닌 것 같아 가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던지면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롱런했던 투수를 제가 보면서 쭉 느낀 게 뭐냐면 아예 여기가 호리호리하거나 아예 호리호리해가지고 아예 좀 이상한 그 물리력을 위반하는 약간 그런 힘으로 던지는 애들이 있거나 얘네들은 그냥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난 애들인 거야. 강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호리호리한데도 그런 공을 던지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믿어. 그러니까 애매하게 몸 좋은 애들은 다쳐. 근데 아예 호리호리해버리거나 아니면 얘처럼 무슨 장단지가 무슨 씨름 선수만 해버리면은 난 버틴다고 봐요. 고기를 안 먹고 저런 허벅지가 나와요. 이게 채식하잖아 이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씨름 선수야 허벅지가. 그거 보고 믿음이 생기는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뭐 잘 던지길 바라고요. 이번에 뭐 토미존 대신에 인터널 브레이스로 대체를 했잖아요. 수술 안반 대신에. 근데 그것도 사실 예후가 많이 좋은 그거에 속하기 때문에 잘 유지만 된다면 뭐 사이영 한두 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라일리도 올라올 거고 라인은 무조건 올라올 거고. 올슨까지도 올라온다고 보고. 아쿠냐가 오히려 제일 걱정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운동 능력에 많이 의존을 하는 야수 스타일인데 그 양쪽이 그렇게 다 갈려버리면 이제는 좀 약간 의문의 눈초리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결국 돌아오는 상수와 새로운 얼굴들의 조화가 기대되는 애틀란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뉴욕 매츠입니다. 소토와 초대형 계약을 맺으며 확실한 전력 보강에 성공한 매츠인데요. 치열한 늘동 우승 경쟁을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요? 지구 우승 경쟁을 뚫어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요. maybe. 이게 yes라고 답은 못하겠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워낙에 늘동이 전체로 보더라도 제일 빡센 지구 중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노려는 봐야 된다 정도고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yes입니다. 저는 한 80% 봐요. 어지간하면 플레이오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 보여준 무브들이라든가 여러
그 선수 영입하는데 쓴 돈을 생각하면 와일드카드는 뚫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예요. 못 뚫으면 안 돼요. 솔직히 이 정도로 돈을 써줬는데 못 뚫으면은 그거는 실망을 많이 할 것 같고 매치 팬으로서 치는 설레발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제3자의 눈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솔리드한 리그 탑 8 팀은 된다고 봐요. 4등 안쪽까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한 4등에서 8등 사이 그 언저리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90승 팀, 88승에서 92, 3승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면 어지간하면 와카 뚫죠. 일단 로스터 리소스 뎁스 차트 기준으로 현재 타선이 어떻게 가냐면요. 린도어, 소토, 알론소, 비엔토스, 니모, 윙커, 알바레즈, 맥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실이 이제 뭐 마지막 한 자리 있고 여기다가 벤치벳 그리고 유틸 자원으로 닉 마드리갈, 스탈링 마르테가 나오는데 그 11인, 12인 이 야수 로테이션은 저는 종합 퀄리티라든가 그 저점 고점 여러 가지 밸류를 봤을 때 리그 탑 3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수들은. 아니 소토가 들어왔는데 린도어의 니모의 비엔토스의 뭐 알바레즈도 솔직히 매치 팬들이나 알바레즈가 좀 안 커서 아쉽다 이러는 거지 얘 이제 23살이고 그 23살짜리가 풀타임 포수 3년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도 리그 평균 이상이고 빠따도 OPS .723이 720이에요. 홈런 20개 가까이 쳤고 이미. 그러니까 얘가 포수 기준으로 매치 팬덤 기준에서 약간 아쉽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 이미 리그 단위로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의 포수입니다. 그리고 업사이드 더 있고요. 그래서 코어감으로 쓸만한 야수들을 넉넉 잡아 5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저는 야수의 힘만으로도 부상이나 이런 이슈만 없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뚫을만 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럴 때 꼬꾸라지는 게 이제 우리 매치가 지니고 있는 유구한 전통이거든요. 네, 어메이징한 그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게 NLCS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소토 영입하고 기대를 잔뜩 올려놓으면 이제 어메이징을 시전합니다. 갑자기 한 75승 할 수도 있어요 올해.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의 섭리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건 받아들여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제끼고 불안 요소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선발 로테이션에 확실한 킥이 좀 부족한 건 맞아요. 뎁스는 괜찮거든요 분명히. 근데 센가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그 데뷔 시즌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조금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임팩트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로테이션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나쁘지 않다 수준이지 어디 가서 명함을 막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션 머네이야 솔리드하죠. 네. 데이비드 피터슨 나쁘지 않아요. 클레이 홈스 물음표 좀 있어요. 폴 블랙번, 그리핀 캐닝 이게 좀 그래 내가 보기엔 컨텐더라고 보기에는 조금 고점이 좀 아쉽다. 그 센가한테 많은 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야수의 힘은 리그 탑 3인데 투수의 힘이 리그 탑 10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라서 밸런스가 좀 안 맞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다만 팜에 좋은 투수들이 많이 대기 중이다. 브랜든 스프롯이라든가 뭐 또 한 2-3명 더 있어요. 크리스찬 스캇도 올해 복귀할 예정이고 막판이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1.5티어 다크호스로 분류할 만한 팀이라고 보고 최근 몇 년간 팜 역시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구단주의 지갑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닐동에 말씀하신 1.5티어 두 구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매치하고 사실 필리스가 이제 라이벌이기도 하고 팀 성향이 완전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타선의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이름값의 밸류가 떨어지는 이제 필리스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투수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챙긴 이제 필리스 그다음에 이제 매치는 타선 이름값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의 뭐 리그 전체로 봐도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타선과 이제 조금 약한 컨텐더로는 약한 투수진을 가진 매치 이게 딱 1.5티어로 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와카를 차지하지 않을까 둘이서. 근데 뭐 아까 말했다시피 매치와 필리스라는 팀 특성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팀은 아니니까 사실 한번 시즌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전력상으로는 뭐 와카는 거의 뭐 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치는. 네, 다크호스 냄새의 매치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늘동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팀은 워싱턴 내셔널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입니다. 사실 두 팀 올해 성적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늘동의 1, 2, 3위가 너무 빡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은 사실상 올해 플레이오프 경쟁은 불가능하다 수준이라고 저는 보긴 하고, 다만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워싱턴이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둘 중에 따지는 게 아니더라도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리그 전체 리툴링 리빌딩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팀들이 넉넉 잡아 10개가 넘잖아요. 솔직히 그 중에 전 워싱턴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 타임라인 상으로 그 처해 있는 상황도 좋고 보유하고 있는 에셋들의 그 가치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타선 코어가 일단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뭐 카지노 부서로서 휘말리면서 이제 좀 마이너 강등까지 되긴 했다만 툴만큼은 확실한 CJ 에이브람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만개를 하는 듯한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 그리고 리그 최고 수준의 유망주 듀오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우드랑 딜런 크루스.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밸류를 자랑하니까. 여기다가 투수진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 코어, 확실한 코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지, 종합 밸류로 봤을 때는 나름 솔리드한 게, 맥켄지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리그에서 가장 밸류가 괜찮은 연건 중에 하나고, 여기에 뭐 나름대로 기대 이상의 스타프를 보여줬던 DJ 헐츠, 여기다가 무난한 미드 로테이션 투수의 가능성을 보여준 미첼 파커, 뭐 이런 케이스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로스터가 여기저기 구멍은 있을지언정 빛나는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빛나는 선수들의 발기가 꽤 강하다. 올스타급 실링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고요. 팜 상태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게, 지금 딱 팀의 부족한 자리, 특히 투수 쪽에 핵심 유망주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망주들 다 콜업을 했으니까. 투수진이 확실히 이제 좀 아쉬운 편인데, 팀 내 최고 투수 유망주들이 일단 트래비스 시코라, 할린 수사나 케이드 카발리 이렇게 3명인데 셋 다 하이 업사이드 스타일의 투수 유망주들이에요. 다 구속 잘 나오는 파워피처 유형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만 육성이 제대로 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리빌딩 프로세스를 끝내고 나름대로 늘동에서 경쟁 구도를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매력 있는 로스터예요. 이 팀도 마찬가지로 늘동이란 게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향후 2, 3년 뒤에는 이제 필리스하고 좀 자리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딜런 크루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우드 듀오가 굉장한 밸류를 뽑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투수 유망주들, 저는 투수 유망주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할린 수사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투수 유망주 중에서 가장 빠른 구속을 던지는 투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수사나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근데 애틀하고 매치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변수라고 보고, 펠리스는 그래도 이제 내려갈 구석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조금 이제 정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경쟁팀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레벨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특히 이제 딜런 크루즈하고 제임스 우드 듀오한테 좀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마이애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길게 뭘 하기가 어려워요, 얘기를. 네. 왜냐면 화이트삭스처럼 여기도 이제 리빌딩 초입에 서 있거든요. 이제 막 버튼을 눌렀고 보유했던 나름대로 밸류가 있는 에셋들을 다 팔아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사실상 샌디 알칸타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남았어요. 근데 여기도 로스터 보면은 그 리빌딩 초입에 선 팀 치고는 최소한 우리가 1부라든가 우리 2부 초입 때 얘기했던 다른 진짜 생 리빌딩 시작해야 되는 팀들에 비하면 에셋들의 밸류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억가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운영을 막 진짜 못한 느낌은 아니고. 아니요, 운영 되게 잘했어요. 저는 되게 좋게 봤고, 어쨌든 간에 늘동이니까 조금 이제 처지는 거지. 3, 4년 안에 그래도 투수진 바탕으로 뭔가 찍어 누르겠다라는 방향성 자체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올해 박살이 나버리면서 그쵸.
굉장히 안 좋게 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프론트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저는 좋은 괜찮다고 것 같아.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헤수스 산체스라든가 코너 노르비라든가 뭐 사비에르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메이저리그 레귤러 플러스 알파 업사이드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뭐 야수가 좀 상대적으로 아쉽긴 해도 조나 브라이드라든가 카일 스타워스 같은 선수들도 나름대로 기대치는 있고 투수진은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그 팜도 투수 상태들 괜찮고 뭐 샌디 알칸타라는 잘 던지고 팔 수 있으면 파는 거고 여기다가 뭐 라이언 웨더스라든가 에드워드 카브레라, 맥스 메이어 거기다 불펜 쪽에서도 나름 이제 20대 중후반 있는 이제 밸류가 좀 올라오는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리 페레즈 말할 것도 없고 브렉스턴 게럿도 있고 잘 육성만 해낼 수 있다면 여기 기존 방향성 기조 그대로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솔리드한 팀 파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몇 년 걸리겠지만 야수진에서 확실한 코어만 하나 잘 발굴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진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이 예측하시는 늘동의 지구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위 애틀란타, 2위 필라델피아, 3위 매츠, 4위 워싱턴, 5위 마이애미가 제 예상이긴 한데요. 그냥 팬심 섞어서 그냥 1번 필라델피아 하겠습니다. 1위 필라델피아 하고 2위 애틀란타, 3위 매츠, 4위 워싱턴, 5위 마이애미. 근데 1, 2, 3 솔직히 격차가 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애틀란타 아니다. 애틀란타 제대로 터지면 격차 크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팬심으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냥. 예. 팬심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기가 좀 제일 어려웠던 그 지구 중에 하나인데 저도 팬심 좀 넣을게요. 그냥 매치 1위 받고요. 이건 뭐 팬심, 이건 좀 철저한 팬심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주관 100%고요. 2위 애틀란타, 3위 필라델피아. 근데 셋 다 90승 넘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구 상황 감안하면.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운빨 그때 봐야 아는 거고 4등 워싱턴, 5등 마이애미. 예, 여기까지는 고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1위는 애틀란타. 저는 그 다음이 매츠, 필라델피아, 워싱턴, 마이애미 순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글쎄요, 막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 비슷해 보여. 예. 이세 팀은. 그래서 그냥 순서만 매겼는데 어떻게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지구라서. 네,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 추가 질문으로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기대하고 있는 선수와 살아나야 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 뽑고 싶으신가요? 저는 기대하는 선수는 좀 여러 명 뽑아보자면 잭슨 추리오, 제임스 우드, 후안 소토 이렇게 3명이고요. 투수는 스펜서 쉘렌바흐, 폴 스킨스, 사사키 로키 이렇게 3명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되는 선수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코빈 캐롤 그리고 놀란 아레나도고요. 투수에서는 바비 밀러랑 잭 갤런 이렇게 뽑아볼게요. 저는 기대하는 선수로는 오닐 크루즈. 오늘 네. 그리고 사사키 로키 투수에서는. 그다음에 살아나야 되는 선수에 저도 놀란 아레나도 뽑았습니다. 살아나서 잘 나가라. 잘 팔아야지. 그리고 로비레이. 네. 로비레이 중요하죠. 네. 저는 기대하는 선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잭슨 추리오. 네, 잭슨 추리오하고 이제 투수로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렇죠.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그 전체 탑5에 안 해도 좋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만 터져준다면. 네, 제대로만 터져주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선수 또 하나 팬심으로 추가를 한다면 레인저 수아레즈. 네. 레인저 수아레즈가 전반기까지 거의 사이언 페이스로 달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속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2말 정도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결과를 얻었는데 부상이었나요? 체력 이슈였나요? 체력 이슈요. 체력 이슈. 뭐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예. 올해 끝나고 FA이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살아나야 선수는 코빈 캐롤이죠. 사실. 그렇죠. 무조건 살아나야죠. 코빈 캐롤하고 저도 로비레이 뽑고 싶습니다. 로비레이가 안 살아주면 로비레이하고 저스틴 벌랜더 둘 저스틴 뽑겠습니다. 벌랜더. 둘 다 안 살아나면 샘플 좀 굉장히 보이죠. 좀 깝깝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2025 내셔널리그의 시즌 프리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